지식이 복리로 쌓이는 투자 정보, 믿음 가는 투자 정보 파트너 투원투게더 오픈. 투원투게더란 LS증권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로 투자자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하고 모든 투자자의 성공 투자를 함께 하기 위한 투자 정보 컨텐츠 서비스입니다. 투원투게더는 투원 HTS, 투원 MTS, 사용하는 매체 어디에서나 접속이 가능합니다. 투원투게더 어떤 컨텐츠를 제공할까요? 해외 이슈는 미국 시장 마감 시황, 해외 수급, 해외 증시 일정, 해외 뉴스 등 주식시장 흐름 파악을 위한 해외 시황과 이슈들을 알려드립니다. 시장 읽기는 주요 뉴스 요약, 뉴스 해설, 뉴스 연계 종목 등 주요 뉴스에 대한 빠른 요약과 관련 이슈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종목 톡톡은 수급 특징주에 대한 분석과 투자 아이디어, 실적 속보 등 종목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보고서장은 리서치센터에서 발행하는 보고서, 모닝 미팅, 공시, 그리고 증권사별 종목에 대한 요약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주식 배우기는 함께 배우기, 투자 상식 등 투자자들이 알아야 할 전문 지식과 투자 칼럼 및 자료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투원투게더와 함께 성공 투자를 만들어 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염승환 이사입니다. 자, 오늘 2025년 4월 7일 시장 깨기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좀 지난주에 좀 몸이 좀 몸상 제가 관리를 잘못해가지고 죄송합니다. 근데 시장도 참 너무 안 좋아서 걱정이네요. 자, 이제 마이크 조금 한번 이렇게 만져봤는데 혹시 또 한번 보시고 이게 이 뭐죠? 예, 음성이 좀 이렇게 괜찮은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 이게 자꾸 모르겠습니다. 이게 마이크 문제인지 저도 정확히 모르겠더라고요. 조금 한번 이제 만져봤으니까 한번 또 피드백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미국 증시가 주말에 기록적인 폭락을 했고 오늘 뭐 국내 증시도 남아나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길게 할 내용은 아니고 뭐 미국의 이제 시장 상황하고요, 관세 정책 몇 가지 이제 보고서들, 뭐 보고서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많이는 안 했어요. 예, 오늘 뭐 이런 날 뭐 많이 하기도 좀 그렇고, 예. 어쨌든 몇 가지 내용들, 또 오늘 반도체 장비, 제약바이오, 뭐 화학업종 얘기랑 공시, 뭐 현대건설, GNC에너지, 현대코퍼레이션, 대한통운, 삼성물산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미국 증시는 이제 금요일 날 급락했던 이유가 이제 중국이 보복 관세를 부과했어요. 34%. 이게 컸고요. 그러니까 미국이 이제 강하게 나가면 다른 나라들이 이제 좀 협상을 하지 않을까, 이런 이제 얘기도 있었는데 아닙니다. 중국은 그냥 관세 전쟁에 동참을 해버렸어요. 미국도 뭐 굽히지 않겠다고 했고, 그래서 뭐 완전히 미국 증시가 초토화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전 업종 다 빠졌고요. 예. 금리 급락, 뭐 달러 빼고는 다 급락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이제 미국으로부터 들어오는 모든 제품에 34% 보복 관세, 아마 이 내용은 다들 이제 알고 계실 것 같고, 컸던 건 파월 연준 의장이 할 게 없어요. 증시가 급락해도 옛날 같으면 연준이 나서서 뭘 하잖아요. 할 수가 없습니다. 왜? 물가 때문에. 그리고 이거를 지금 주도한 건 트럼프 행정부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번 미국 증시의 급락은 연준이 할 게 없어요. 지금 카드가 없다는 거죠. 결국 트럼프한테 달려 있는 거죠. 그래서 파월 연준 의장은 그냥 발을 빼버렸죠. 베센트 장관은 주가 급락은 자신 때문이 아니고 딥시크 때문에 빅테크 7개 기업의 주가 폭락했다. 그러니까 뭐 마치 그냥 버블이 터진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또 발언을 해요. 이게 뭐 불난집에 완전 붙이란 거죠. 그러니까 이제 행정부는 주식시장 부양할 의지가 전혀 없고, 관세는 관세대로 때리고, 지표 좋았거든요. 고용지표 아무 의미가 없었어요. 그래서 미국 증시는 그냥 하루 종일 폭락을 하고 말았습니다. 아무튼 중국의 관세부가 고용지표 뭐 좋았지만 의미가 없었고, 침체가 다가올 게 뻔한데도 여전히 데이터, 이거 사실 누가 봐도 미국 지금 침체 올 것 같잖아요, 그죠? 근데 연준은 지금 고용지표 잘 나왔잖아요. 그냥 데이터만 보고 그냥 기다리자, 아직 금리 인하 결정하기 어렵다, 그냥 계속 데이터 의존이에요. 예. 그럼 이미 침체 다 간 다음에 하겠다는 건데,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연준의 대응은 너무 좀 실망스러운 상황이고, 뭐 사실 할 수도 없고, 뭐를 트럼프는 금리 내리라고 압박하는데 뭐
연준 의장은 뭐 귀뜸으로도 듣지 않습니다. 그다음 베센트 장관은 시장 뭐 우리 잘못 아니다. M7이 문제지. 마가 위대한 미국을 다시 한번 관세 정책 때문에 빠지는 게 아니다. 이런 또 얘기입니다. 근데 딥시크 이후로 AI 지출은 더 늘고 있고 요새 지브리풍 만화 그리기 유행하잖아요. 그런 거 보면 주가 많이 올라서 빠질 수는 있지만 관세 정책 때문에 빠지는 게 명백하거든요. AI 때문에 빠지는 게 아니죠. 근데도 어쨌든 이제 말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시장이 완전히 실망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증시가 폭락하면 트럼프가 도와주지 않을까 이 기대가 완전히 없어져 버렸고 주가는 연일 폭락했습니다. 모든 미국산 수입품에 4월 10일부터 관세 때립니다. 중국이 그러니까 면제되는 제품이 없어요. 히토류도 통제합니다. 여기서는 이제 전자제품, 자석 이런 데 들어간 아주 핵심 광물을 미국에 수출 안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중국은 강한 보복 의사를 밝혔고 트럼프도 이건 그들이 이제 감당할 수 없는 일이다. 그냥 강대강으로 가겠다.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우린 빼달라 이랬지만 뭐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고 미중 관세 전쟁으로 중국은 이제 더욱더 내수에 집중할 가능성도 있고요. 미국 고용 지표는 좋았죠. 반등했죠. 근데 이제 1월 달에 산불이나 이제 이상 기후 때문에 3월에 채용을 좀 늘렸대요. 뭐 일시적인 효과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번에 고용 지표 좋은 거는 별 의미가 없었습니다. 주식 시장에는 아무런 영향을 못 줬어요. 그리고 관세부가 몇 주 전에 조사한 자료니까 뭐 사실 데이터로서의 신뢰도가 그렇게 높진 않은 거죠. 베트남 이제 람 총리랑 트럼프가 전화해서 그 람이 얘기했던 건 관세 0% 낮추고 싶다. 희망사항이에요. 0%로 아마 안 줄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미국의 관세를 다 없애버렸거든요. 미국에 부여된. 근데 관세 17% 때려버렸어요. 그냥 자비가 없어요. 그냥 모든 나라의 최소 10% 이상은 다 때립니다. 그래서 베트남 이제 총리가 뭐 어쨌든 트럼프의 이제 협상을 요청을 했고 관세를 낮추고 싶다고 했지만 트럼프가 받아들여줄지 모르겠고 아직까지 아무 얘기도 없어요. 근데 대신에 이제 이 뉴스가 나오니까 나이키 주가는 올랐죠. 왜냐하면 나이키는 제품의 44%를 베트남에서 조달하고 있죠. 근데 만약에 베트남 관세를 낮춰주면 베트남에 공장 있는 기업들은 일단 주가는 좀 오르겠죠. 테슬라가 10% 빠졌고요. 뭐 미국 우선주인데 뭐 테슬라도 살아남기가 어렵습니다. 엔비디아, 애플, 뭐 애플이 이번 관세 전쟁 최대 피해 뭐 그 부분 중에 하나죠. 그리고 알리바바, 뭐 코카콜라 뭐 다 급락을 했고요. 듀포는 중국이 이제 미국에 대한 보복 관세 부과하면서 제재 명단에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제 주가가 폭락을 했습니다. 이런 이슈가 있었다는 거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요 이슈 중에서는 이제 한 두 가지만 시티증권에서 그러니까 좀 우리가 우려했던 게 마이크로소프트가 막 AI 지출 줄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한 이제 그 요게 시티증권 어느 분이 텔레그램에 이거 올려주셨더라고요. 그래서 간단히 이제 가져왔는데 새로운 보고서에 따르면 데이터 센터 프로젝트를 중단. 이것 때문에 AI가 막 난리가 났잖아요. 근데 그때 저도 말씀드린 거랑 똑같은 내용이에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지출을 이렇게 조절하는 거지 AI 전체가 문제가 생긴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오픈 AI 지원하기 위해서 마이크로소프트가 그동안 투자를 많이 했는데 오픈 AI가 어디로 가요? 오라클로 가고 있잖아요. CT도 그 얘기를 똑같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AI 전체 지출 축소는 아니라는 거죠. 근데 다만 이게 지금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장이 그냥 망가지니까 뭐 아무 의미가 없는 지금 상황이 돼버렸지만 AI가 뭐 끝났다 이렇게 볼 필요는 없습니다. 관세 때문에 그런 거죠 지금. JP모건은 삼성전자가 2분기 엔비디아 승인 좀 받을 것 같다. 뭐 제발 좀 받았으면 좋겠고 그런 내용이 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 좀 설명해 드릴게요. 안 그래도 제가 이제 뭐 강연에도 일부 있고 해가지고 좀 자료를 만들다가 몇 가지만 좀 말씀을 해 드릴게요. 요 내용 관련해서. 그래서 보면 이게 아시겠지만 지난주에 관세 때린 거잖아요. 너무 황당하잖아요. 미국이 수입한 거랑 이제 무역 적자 이거 해가지고 관세 때린 건데 오차도 전혀 없어요. 그죠? 그냥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이게 아주 지난주에 뉴스에 나오고 조롱거리가 됐죠. 저게 뭐냐? 미국 왜 이렇게 허접하냐?
저렇게 관세를 때리는 게 어디 있냐. 우리나라가 관세를 50% 미국에 매긴 적이 없는데 이 논리로 매겼다고 계산한 거예요. 이스라엘도 17% 관세 때렸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제 이스라엘 같은 경우 미국의 모든 제품에 관세 다 면제했거든요. 근데 17% 때려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냥 친구고 뭐고도 없어요. 우방도 없고. 이스라엘하고 미국은 원래 사이가 좋잖아요. 주요 국가별 뭐 상호 관세. 그래서 폴 크루그만이 뭐라고 했냐면 경제학자 무식하면 용감하다. 그 사람은 트럼프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은 뭐냐면 수십 년 동안 외국의 사기꾼과 청소부들이 미국을 약탈 강간해왔대요. 우리나라도 포함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미국을 무역으로 우리가 약탈했대요. 거기에 동의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아니 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물건 많이 산 게 그게 약탈입니까? 우리 게 좋으니까 산 거잖아요. 그잖아요. 우리는 애플 거 사잖아요. 예, 물론 뭐 중국에서 만든 거지만 그건 미국이 그렇게 선택을 한 거고. 예. 그리고 우리 구글 쓰죠. 유튜브. 예. 유튜브도 하고 있고 유튜브에 여러분 그 만약에 유튜브 그 구독제 쓰시는 분들은 한 달에 만 얼마씩 내잖아요. 그거는 수출 아니에요? 그거는 미국이 가져가잖아요. 왜 그거는 빼는 거죠? 예. 왜 그런 건 쏙 빼고 그러니까 서비스업 같은 건 다 뺐어요. 그냥 제품만. 예. 애플 웹스토어에서 쓰는 수수료 여러분이 결제하는 거 그런 거 다 미국이 수입한 거잖아요. 수출한 거잖아요. 우리나라한테. 그런 건 쏙 빼고. 이게 어이가 없는 거예요. 지금 아무리 생각해도. 그래놓고는 약탈을 했대요. 예.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뭐 트럼프가 뭐 중산층 일자리도 만들어주고 좋아 막 이럴 수 있는데 우리 한국이나 뭐 다른 나라 입장에서 이게 지금 황당함을 넘어선 거예요. 지금 뭘 약탈을 하긴 했습니까, 그죠? 그리고 미국은 1870년부터 1913년까지 가장 부유한 나라였대요. 그때 우리는 관세 국가였다. 저 때가 부유했나요? 예. 제가 알기로 아닌 것 같은데. 예. 결국에 저 때 이제 그 미국의 윌리엄 맥코닐 대통령이 1890년대에 관세를 50% 때렸어요, 실제.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됐냐면요, 그 중간 선거에서 백석 잃고 대참패를 했어요. 예. 그냥 졌어요. 그리고 이제 관세 물렀죠. 예. 실패했죠, 사실. 그리고 이제 트럼프가 원하는 건 이거예요. 뭐냐면 요겁니다. 미국 경제를 변신시키려고 그래요. 뭘로? 다이어트, 직업 변경. 자, 미국이 지금 뭐를 하고 있죠? 너무 부채에 의존 많이 한다. 그래서 몸이 안 좋아졌다. 디톡스 해야 된다. 미국에 이거 너무 이상적이에요. 이대로 하면 아니 이보다 이상적인 게 어디 있어요? 관세를 통해서 미국의 제조업 일자리 만들죠. 정부 지출 줄이죠. 금리 낮추죠. 이자 줄이죠. 공무원 해고하죠. 그다음 민간 위주로 성장하게 만들죠. 예. 그래서 미국은 서비스업 국가잖아요. 요거를 이렇게 제조업으로 바꾸겠다. 직업을 바꿔서. 너무나 이상적이죠. 그래서 미국 내에다가 제조업 메카를 만들고 규제 완화해주고 아, 정말 이상적이에요. 그렇게만 된다면 미국 일자리 많아지겠죠. 그죠? 미국 내 공장 일자리가 엄청 많아지고 미국 사람 중산층은 늘어나고 혜택을 받을 거고 그잖아요. 예. 그리고 감세도 해주고 예. 그러니까 꿈 같은 일을 하겠다는 건데 지난 몇십 년간 미국은 서비스업 국가였고 제조업이 망가져 있어요. 근데 그거를 빌드업도 안 해요. 그냥 바로 하겠다. 관세 때려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탈나지.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은 가능하다고 보세요? 미국에 저 PC 공장 하나 만드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인건비 자체가 일단 비교가 안 돼요. 너무 비싸요. 예. 그러면 만약에 저렇게 해서 만들어요. 물건을. 예. 근데 인건비가 내려가겠습니까? 안 내려가죠. 그럼 미국의 물건값은 계속 올라가요. 미국에서 만든다고 해도 그죠? 관세가 없어도 일단 만드는 순간 미국에서 그 가격 자체 올라가죠. 사실 불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가 분업화돼 있고 이런 구조로 돼 있고 이유는 취지는 이해하죠. 미국의 중산층을 살리자. 미국의 중산층 일자리가 없어졌다. 공장 일자리, 제조업 망가졌다. 예. 그래서 바이든이 어떻게 보면 좀 합리적이었던 게 바이든은 보조금 줘서 미국에 공장 짓게 만들었잖아요. 근데 트럼프는 그게 아니죠. 관세 때려가지고 안 해? 관세로. 경기 침체 오든 말든 몰라. 그냥 다 때려. 그럼 제일 피해보는 건 미국인인데 그런 거 신경도 안 씁니다. 이게 너무 무서운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주식시장이 난리가 난 거예요.
요렇게 가는 게 얼마나 뭐 이상적입니까? 쉬운 게 아니죠. 그리고 관세가 불러 후폭풍 보세요. 아이폰 요금 청구서예요. 판매가가 $1,100인데 원가가 $550, 원가가 $880, $300가 뛰어요. 그러면 애플은 뭘 해야 될까요? 가격을 올립니다. 돈 벌어야 되니까. 예. 그래서 아이폰 가격 50% 올리면 사람들이 아이폰 사나요? 근데 아이폰 비용이 올라서 내가 떠안게 팅콕 혼자 그래 소비자들 피해 보니까 내가 떠안을게. 그럼 주가 폭 나가겠죠. 이익률이 주니까. 그리고 인건비가요. 하나 만드는데 중국 $30, 미국은 $300. 이게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나온 기사예요. 제가 이제 이걸 그림으로 만든 겁니다. 공급망이 복잡한데 자, 중국에 있는 공급망을 미국으로 옮겨요. 자, LG노텍의 카메라, 삼성전기의 MLCC 이런 거 다 어디 있어요? 공장들이. 그 공장도 그럼 다 옮겨야 되거든요. 카메라 모듈 공장 옮겨야죠. 아이폰만 만듭니까? 삼성 디스플레이 공장도 옮겨야죠. 이게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불가능해요.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사실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저희 투원투게더 콘텐츠에 제가 이제 편지를 올리는데 이제 그런 내용도 썼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불가능한 일을 하겠다는 건데 뭐 하면 할 수는 있겠죠. 근데 그 피해를 누가 보냐 이거죠. 전 세계가 다 봐요. 이 공급망 어떻게 옮깁니까? 예, 조립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각각의 부품들 다 옮겨야 돼요. 심지어 반도체도. 예, 모든 걸 미국에서 자급 조작. 이게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이 세상. 그죠? 빵집의 공급망이 아니라 수십억 달러의 투자와 매몰 비용이 수반된 컴퓨터 칩. 저 컴퓨터 칩 공장 만드는데 몇 년 걸릴까요? 예, 쉬운 일이 아니죠. 예, TSMC 공장 하나 만드는데 2, 3년 걸리고 양산하는데 1년 테스트. 그럼 한 최소 3년은 걸려요. 그 과정에서. 그러니까 이게 납득하기 어려운데 뭐 여러분도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아시겠죠? 근데 이런 걸 하려고 하니까 시장이 이제 난리가 난 거고 진짜로 해보려고 하니까 지금 이제 월가에 이제 매물 폭탄이 쏟아지는 거죠. 제일 피해받는 애플도 폭락하는 거고 이해가 좀 되시죠? 네. 그래서 그런 구조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한번 그거 설명을 해드리려고 보여드린 겁니다. 자 이제 증권사 보고서 좀 빠르게 하고 자 반도체 장비 보고서 나왔는데 메리츠증권의 이제 김동관 연구원님이 이제 쓰신 좀 자료고요. 자 이 김동관 연구원님은 이제 국내 전공청 이제 장비 업체 주가가 메모리 자본 지출과 동행하는데 당연히 지금 지출을 많이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과거보다 밸류가 낮아요. 보수적으로 하고 하이닉스는 그나마 좀 해요. 그래서 이렇게 밸류가 지금 낮은 상태다. 과거 평균에 비해선. 파트 2 중국의 반도체 장비 투자 앞으로 감소하니까 중국에 너무 많이 수출했던 장비주는 조금 리스크 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장비주 주가는 고객사 자본 지출에 대한 기대감과 동행한다. 그러면 결국 언제 수요가 좋아지느냐? 이걸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종목 선정을 할 때 장비주를 전환 투자, 그러니까 뭐 장비를 전환하거나 공정을 전환하는 거 있잖아요. 뭐 1A, 1B, 1C 뭐 이런 식도 있을 거고 그리고 낸드 투자가 재개되니까 낸드. 그래서 올해 그리고 중국 장비 투자가 줄 거잖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타격을 받으면 안 돼요. 그런 조건에 맞는 기업을 골라보자. 이런 내용입니다. 근데 올해는 하반기로 가면요. 고객사가 자본 지출에 대한 추정치 상향을 전망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관세 때문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 영향을 좀 제외한다면 장비주 전반적으로는 올해 하반기에는 고객사들이 자본 지출 추정치를 늘릴 수 있어서 좋아질 것 같다. 이런 내용이고 지난 2년 동안 이제 삼성이나 하이닉스가 좀 보수적으로 했잖아요. 그래서 2008년, 9년에도 그런 적이 있었대요. 2년 동안 투자를 억제했대요. 그리고 10년도에는 투자가 늘면서 이 시총이 이렇게 올라갔어요. 주요 장비사들. 그러니까 그거를 올해 하반기 내년까지 한번 볼만하다. 근데 수요 개선이 있어야 되는데 AI가 제일 중요하죠. AI에 대한 수요만 꾸준하다면 괜찮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공정 장비 탑픽으로 테스예요. 좀 저도 이 보고서 보고 좀 의외였습니다. 테스를 보통 장비 탑픽으로 보는 경우는 거의 없었거든요. 근데 이 회사가 이유가 있어요. 원래 낸드 비중이 높은 회사예요. 장비. 원래 낸드 장비하면 테스거든요. 근데 낸드 이제 지금 투자가 좀 나올 것 같다. 이런 내용이 있고 거기에 D램 장비도 있습니다. D램 SK하이닉스 신규 라인에 들어가고 삼성전자 전환 투자에도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규 장비 중에 백사이드 디포지션 이게 뭐냐면
그 이게 웨이퍼가 휘어지잖아요. 예, 그거 휘어지는 걸 방지해주는 장비예요. 그 다음에 로우 K 장비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신규 장비들이 있어서 지금 뭐 오히려 장비 쪽에선 탑픽이다 이렇게 좀 고려를 해주신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심 종목으로는 주성인지 원익 IPS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약바이오는 이제 실적 시즌 다가오는데 수출 비중이 높은 기업이 일단 괜찮다. 삼성바이오 주력 제품의 매출 증가세 확인하자. 대표적으로 유한양인가 SK바이오팜. 또 위험 요인도 점검하자. 4분기 실적이 안 좋았던 회사가 녹십자 한미약품인데 이 회사들이 1분기 실적에서 좀 안 좋은 게 제거됐는지. 근데 1분기에는 좀 확인이 어려울 것 같다고 하고요. 하반기에 좋아지지 않겠냐.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투자나 연구개발 성과가 가시화되는 시기 점검 필요하다. 그 기업으로는 셀트리온, ST팜, HK 이노웨인을 고려해 주셨습니다. 근데 바이오 제약 업종 하반기에 저는 관세 충격이 와도 바이오는 좀 괜찮을 것 같아요. 필수 소비재기도 하고요. 예. 그래서 불안정한 대외 환경에서 그리고 금리가 급나가잖아요. 어떻게 보면 바이오는 조금 피난처가 될 수는 있죠. 근데 실적만 좋다면 그래서 그 주가 변동성이 좀 높을 시기일 수 있는데 펀더멘털에 집중하면서 유한양행, 리가켄 바이오를 탁픽으로 꼽아주셨고 관심 종목은 ABL 바이오, ST팜을 꼽아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관세 전쟁 속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한 선택지 윤재성 연구원님이 적어주셨는데 하나솔루션은 미국의 그 태양광 모듈을 수직 계열화 해놨거든요. 미국 내 생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태양광은 트럼프가 싫어한다기보다는 신재생을 별로 안 좋아하니까. 근데 태양광 안 쓰는 거 아니거든요. 근데 트럼프 입장에서 좋아할 기업이에요. 왜? 미국에다가 공장을 지어놨거든요. 거기서 만드니까 관세 피해가 없어요. 사실. 그리고 셀 같은 거 이제 조달을 해도 그게 한국에 조달하면 그 관세가 낮잖아요. 중국이나 동남아에 비해서. 그러니까 이제 유리한 면이 있죠. 예. 그리고 이런 이제 필링 같은 것도 조지아로부터 받을 수가 있고. 그래서 여러모로 중국 기업에 비해서는 이제 하나솔루션이 유리하지 않겠냐. 그래서 퍼스트솔라와 하나솔루션의 수혜가 이번 관세로 오히려 클 수 있다. KCC는 이제 실리콘 사업을 옛날에 인수했죠. 네. 모멘티브라는 회사를 인수했는데 이 실리콘 사업의 매출 중에 35% 이상이 미국에 창출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관세랑 영향이 없죠. 대부분 내수. 근데 경쟁사 독일 와커, 일본의 시네스, 노르웨이 엘캠은 상호 관세 부과받는데요. 그러니까 오히려 KCC한테 긍정적이다. 이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제 유니드 같은 경우는 미국평 비중이 전사 기준으로 한 3-4%밖에 안 되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면에서는 조금 괜찮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게 마이크가 좀 자꾸 내려가서 한번 좀 잠깐씩 좀 올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 미국향 비중이 전사 기준 3-4%고 또 염화칼륨 수입국 캐나다 관세 때리면 이게 가격이 올라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반사수혜. 금호석에는 제가 뭐 수혜주라고 볼기는 좀 모르겠는데 미국이 장갑을 만드는 나라는 아니잖아요. 대부분 중국하고 말레이시아 수입을 하는데 중국 장갑은 이제 사실상 미국 수출 안 됩니다. 관세가 너무 높아요. 그럼 말레이가 갈 텐데 말레이도 관세 때리죠. 상대적으로 싸요. 그래서 결국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관세를 매겨서 효과가 있으려면 미국이 완전 자급자족해야 돼요. 모든 공급망까지. 근데 그런 거 없잖아요. 미국이 100% 자급자족하는 거. 뭐 일부 농산물은 가능할 수 있지만 장갑만 해도 안 되죠. 신발 안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 소비자들이 지금 들고 일어나고 있어요. 네. 이제 트럼프는 그러죠. 미국 부자들만 혜택 받는 이 시대를 끝내야 된다. 중산층을 위해 된다. 중산층의 한 70%가 주식 투자하거든요. 주가 폭락하면 노후 대비 안 돼요. 예. 그러니까 트럼프도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그러니까 저도 이게 트럼프의 지금 정말 어디까지 갈지 모르는데 도대체 아무도 이길 수 없는 이 게임을 정말 하려는 게 참 두렵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런 내용들을 한번 설명해드렸고 그 다음에 공시 몇 개만 말씀드릴게요. 현대건설이 그러니까 현대건설은 사실은 관세랑 아무 상관없죠. 미국 관세, 그죠? 미국에서 공사할 것도 아니고 원전 잘하죠. 데이터 센터 이번에 신축 공사 따냈거든요. 이거 원래 PF예요. PF 자금 조달이 끝나가지고 이제 착공 들어간다고 합니다. 8천억짜리 안산 데이터 센터고요. 1월에 이제 자금 조달이 끝났어요. 이 PF가 된다는 건 건설사들 지금 이제 괜찮아진다는 얘기죠. 금리도 낮아지고 금리는 더 낮아지겠죠. 건설 업종에 좋죠. 예.
그리고 지금 이게 주식시장이 급락한 거는 미국이 관세 때문이지 우리나라 경기 때문에 뭐 주가가 급락한 건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건설사랑은 좀 다소 무관할 수 있죠. 금리가 막 튀면 위험할 수 있는데 지금의 지금 상황 금리를 낮춰버리니까 건설사들 입장에서 나쁠 건 없죠. 예. 그리고 데이터 센터 지분도 투자해놨고 카카오가 벌써 여기 고객사로 들어와 있대요. 이미 선임차 계약을 맺었대요. 이 안산 데이터 센터. 그리고 이미 큰 폭의 영업 적자 기록했고 요 내용은 이제 저희가 항상 제가 하루에 하나씩 전자공시 이제 선별해가지고 저희 투원투게더 콘텐츠에 올려드리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투원투게더는 이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저희 MTS나 HTS, WTS에서 투원투게더를 검색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저희 뭐 저를 비롯해서 저희 직원들이 이제 콘텐츠 만들어서 올려드리니까요. 참고하시면 되겠고 그다음 GNC 에너지도 안산에 또 다른 글로벌 데이터 센터가 또 있어요. 여기는 아마 삼성물산이 하는 것 같아요. 요건데 여기에 이제 비상 발전기 있죠. GNC 에너지가 데이터 센터 비상 발전기 전원 끊어지면 안 되니까 거기다 공급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삼성물산이 이제 삼성전자 슈퍼컴 센터 이런 이제 여러 가지 데이터 센터 시공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비상 발전기를 이제 GNC 에너지가 공급을 한다고 합니다. 현대코퍼레이션은 국내 자동차 부품사 인수한대요. 근데 어느 회사인지는 알려지지 않았어요. 근데 M&A를 하겠다고 이미 여기 정몽혁 현대코퍼레이션 회장이 옛날에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더 많은 M&A가 나올 것 같고 이거는 일본 기업들의 전략을 좀 따라하는 거죠. 그다음 CJ 대한통운은 대표이사가 매수를 했고요. 삼성물산은 강태규 상무가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게 대만 지수고요. 우리나라는 이제 일본이나 대만보다는 좀 덜 빠진 편이고요. 보이시죠? 뭐 물론 우리나라도 안 빠진 건 아닙니다. 당연히 폭락했고요. 5.5% 그냥 전 세계가 다 폭락했고 오늘 나스닥 선물 지수가 마이너스 5% 추가 폭락할까 지금 두렵고요. 이게 이 전쟁이 끝나려면 누구 하나가 협상을 해야 돼요. 뭐 미국이든 중국이든 유럽 이 세 나라 중에 하나가 머리를 굽혀야 돼요. 근데 그럴까요? 당장 그럴 가능성이 없죠. 그러니까 시장이 지금 과민 반응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장이 완전히 지금 망가져 버린 그런 상황이고 어느 나라도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그냥 전 세계 공통 사항입니다. 그래서 너무 지금 힘든 그런 구간이 이어질 수밖에 없고 오늘 섹터도 뭐 다 급락했죠. 일부 일자리 정치 테마만 좀 강했어요. 그죠? 정치 테마. 나머지는 뭐 다 초토화됐습니다. 뭐 유리기판 말할 것도 없고 조선주도 뭐 못 버팁니다. 그동안 많이 올랐던 섹터도 그냥 다 망가져 버리는. 한마디로 그냥 투매가 나왔어요. 그래서 오늘은 뭐 특정 어느 한 업종이 뭐 이렇게 견조했다 뭐 그런 말 하기도 어렵고요. 그냥 다 한전은 아무 상관없죠. 사실 관세랑 아무 상관없죠. 오히려 한전은 유가 떨어지고 금리 떨어지니까 어떻게 보면 관세 수혜주죠. 왜냐면 비용이 줄어들잖아요. 그렇게 이제 되다 보니까 오히려 매수가 들어왔던 것 같고요. 뭐 여기 에이벨 바이오는 오늘 영국의 글락소스 앤 스미스인가요? 맞나요? 제가 이름은 정확히 모르는데 거기에 지금 맞아요. 기술 수출했다고. 아마 아시겠지만 지난주에 뭐 임상 결과 나쁘진 않았는데 뭐 기대 못 미쳐서 뭐 확 빠졌다가 오늘 이 안 좋은 장에도 기술 수출 4조 원대입니다. 그래서 쾌거를 이룩하면서 급락했고 뭐 안내분 정치 테마죠. 그래서 이쪽 제외하고는 그냥 다 초토화돼 버린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뭐가 어떤 기업이 뭐 더 낫고 뭐 이런 거보다 결국 시장이 이제 어떻게 될 거냐 이게 중요한데 뭐 저도 이제 저희 WTS나 이제 저희 MTS 투원투게더에도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저기 이제 LS증권 한번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WTS가 보긴 좋아요. 치워가지고 여기 들어오시면 여기 투원 WTS 있죠 여기. 요거 누르시면 이제 여기 밑에 이제 나오는데 뭐 여기 투투 편지라고 요거 제가 이제 적어 놓은 거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한번 읽어보세요. 뭐 제가 유튜브 거기다가도 했지만 이 제목 그대로 쓴 거예요. 제가 모두가 마이너스인 썸인 게임 이걸 왜 하고 있냐 참 답답합니다. 예. 아무튼 예 이걸 트럼프가 끝내줘야 되는데 끝낼 수 있을까요? 예. 잘 모르겠네요. 아무튼 버텨야 됩니다. 뭐 방법이 없습니다. 예, 버텨주시고 관세 전쟁은 끝납니다. 뭐 이대로 가면 다 공멸이에요. 예. 트럼프도 저는 어느 시점에서 후퇴할 거라고 보는데 지금은 아닙니다. 힘들겠지만 뭐 지금 상황에서 버텨야 되고 그나마 한국 증시가 더 낫죠. 네. 실제 제일 피해는 미국이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또 추경도 대기 중에 있고 뭐 주가야 뭐 오른 게 없으니 워낙 뭐 더 저평가 심화되고 있으니까 잘 이겨내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번 관세 정쟁의 승자는 아무도 없는데 참 답답을 노르시고 예, 버티는 거밖에 할 게 없다는 게 좀 답답하네요. 그리고 뭐 지금 정치 테마나 이런 걸로 막 급등하는데 뭐 그런 것들은 짧게만 하시고요. 혹시 뭐 갖고 계신 분들 계시면 예.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또 기회는 맞죠. 좋은 기업들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는 맞는데 좀 뭐 바닥이 어딘지 모르니까 뭐 여기서 사야 됩니다. 뭐 이런 말씀 드리기도 참 쉽지는 않고요. 다만 뭐 파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예. 뭐 늘 말씀드리지만 이런 급락장에서 파는 거는 현명한 선택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좀 잘 버텨주시고 내일은 좀 뭔가 분위기가 바뀌어서 조금이라도 좀 회복되길 좀 바라고요. 오늘 정말 고생하셨고 내일 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뭐 힘든 장인데 내일 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운들 내시고요. 저는 또 내일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